야당을 아무리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폭락을 무마하려던 검찰이 결국 무리수를 두고 자멸하기 직전입니다. 검수완박대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앞에 굴종하는 검찰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야당 탄압이 또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요.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과 딸에게 주다가 주지 않은 생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찰이 어쩌다 이런 논리까지 내세우며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만 목매게 되었을까요? 검찰 폐지론이 불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한답시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러다 무분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털어서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수년치를 추적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습니다. 조금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결혼한 자녀와 그의 부모를 경제공동체로 묶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위 서모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생계를 꾸려갈 직업도 있었고요. 전 정부 인사와 야권의 생채기를 내고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찰이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도 수상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 갑자기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고 지난 8월 22일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건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엔 면죄부를 주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의 분노보다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앉을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만만하면 불러다가 수사하는 게 조국 대표입니다. 이에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비판입니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해갔다며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도 압수해갔었지라고 썼습니다. 이어 검찰에게 묻는다.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사를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며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도 김건희 오빠와 접점이 있다는 의혹까지 터졌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 씨와의 인연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휘문고등학교 동문인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김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집을 방문했던 적도 방문해서 김 여사나 모친을 만난 적도 없으며 현재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특혜 조사 등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또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사건과 최상병 사건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다면서 김건희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있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때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고 그 외 개인적 친분도 없다며 공식적 업무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것을 두고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관련 결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다수의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하고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뀌든 김건희 사건 재수사를 하든 국민들은 이제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폐지가 답입니다. 특검의 필요성만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여야 대표 회담도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만나서 대화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데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초에 여당 대표라는 인물이랑 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인데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무슨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동훈의 무능과 대통령실의 불통, 그리고 결국엔 특검의 필요성만 재확인된 것이죠.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3분부터 국회에서 약 1시간 43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되고 당내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 조작 포함하자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는데 하시죠라며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들어줄 테니 특검을 하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한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25만 원 지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완고하게 거부하고만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법은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25만 원 지원금법은 이 대표의 대표적 총선 공약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여당의 막장 콜라보로 밝혀져야 할 진실과 민생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